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갔다 생각했는지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시집살이는 물론이고 먹는 음식으로도 저를 차별했어요. 그렇게 제 분노는 쌓아만 갔는데 어느 날 제가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죠. 저에게 호되당하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싹싹 쉬는데 그 꼴이 참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제 앞에 무릎 꿇게 했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라면 아들 사랑이 정말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남편과 그 위로 형까지 총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어릴 적부터 장난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적 2사람이 다니던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직을 맡아서 학교 내에서 치맛바람이 엄청 났대요. 게다가 교육도 남달라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학원은 모조리 다녀봤다고 해요. 덕분에 남편과 아주머니 모두 좋은 대학교로 나온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에 대한 애정과 표현이 식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가든 잘난 아들 자랑을 줄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자신들의 아들이 진정한 자랑거리였기 전 삼내 자리에서도 계속 아들 자랑만 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봐주지는 않았어요. 결혼을 어머니가 과하게 행동하시면 그러지 말라고 이 말도 하고 저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면 늘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곤 했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수록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미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여로 보시는 듯 했어요. 그만큼 시집살이도 점점 심해졌죠. 한 번은 보다 못한 남편이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죠. 있는데요. 는 대놓고 차별은 안 하시고 음식 가지고 은근슬쩍 저에게 싫어하는 티를 내시고 저희는 다른 집보다 자주 주말에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식사는 늘 저와 형님의 몫이었는데 시댁에 가기 전날에 가끔 시어머니가 전날에 가셔서 저희에게 이번 주 뭐 먹을지 음식 리스트를 불러주시고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죠. 그 음식들은 다 자기 아들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저는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식사하기로 한 전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미리 갈비찜을 양념에 재워라고 하시더군요. 내일은 우리 집에서 갈비찜 해먹을 생각인데 내가 좀 준비를 해와라고 했어요. 갈비찜이네, 알았어요. 그럼 제가 재료 좋은 걸로 사서 가져갈게요. 아니, 재료만 가져오지 말고 갈비에 핏물짝 빼서 양념장에 재워서 들고 와. 우리 집에서는 조리만 하면 되기 말이다. 양념 잘 배게 하려면 오늘 저녁에 다 만들어 놓고 알았어네. 미리 만들어서 오라고요? 저 오늘 미용실 9시에 문 닫는 날이에요. 마치고 재료 사서 집에 들고 가면 10시 넘고요. 미리 준비해서 가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단골 손님 예약도 미리 되어 있어서 일찍 자야 되거든요. 뭐라고, 이게 뭐가 힘들어.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려고 하는데 너 하는 거 보니 평소에는 집에서 피곤하다고 음식도 잘 안 해주겠다 그러지 말고. 내일 꼭 다 해와라. 재료만 사서 시댁에 가서 양념 만들고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던 이를 내면서 미리 양념에 절여야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도 말씀을 하셨죠. 말대꾸를 하면 저만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일 마치고 미리 재료 손질을 하고 양념장에 재워뒀죠. 다음날 오전에 출근했다가 저녁 식사를 먹으러 시댁에 들렸고 늘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다를 떨 때 형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바빴죠. 오늘은 동서가 미리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왔네요. 어제 미용실 쉬는 날이었어요. 아니요. 어제 9시까지 집에 와서 다 준비한 거예요. 진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갈비찜을 좋아하니 특별히 좋은 고기를 사서 양념을 맛있게 넣으라고 어찌나 신신당부하시던지. 어머니도 진짜 너무 심하시다. 자기 아들들이 좋아하는 면을 직접 만들어서 주셔도 될 법한데 늘 우리한테 요리하려고 그러시니까?
이번엔 동서한테 괜히 심실 부르셨으니 다음번에는 내가 대신할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요. 늘 형님과 요리하면서 시어머니 험담을 하는 덕에 그나마 힘든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도 우리는 겨우 맛있는 음식을 한 젓가락 먹을까 말까 였어요. 갈비찜 같은 메인 요리는 늘 자기 아들 앞에 놔두셨군요. 저희가 젓가락으로 고개를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 시어머니는 괜히 드시지도 않으면서 수저로 음식을 뒤적뒤적거리며 저희가 집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결국 저와 형님은 맨날 김치나 나물 같은 풀떼기만 식탁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죠. 대게나 생선 같은 해산물 요리는 더 심각했어요. 그런 메뉴가 나오면 먹기 좋게 껍질을 벗겨준다, 가시를 발라서 준다 하시면서 자기 앞으로 싹 다 가져가셨는데 껍질 벗긴 대게 살들은 본인 아들들 앞접시에 놔두고 가시 바른 생선 살들은 자기 아들들 밥그릇 위에 올려줬죠. 예전에는 저도 달라고 몇 번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살이니 뭐니 이런 거 먹지 말고 살 빼라 지러면서 괜히 식타박을 하셔서 그 후로는 저도 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몰래 형님과 시어머니 험담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풀면서 지내고요.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저보고 미용실을 계속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닭갈비집을 운영하셨는데 그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하시기 힘드시다고 저한테 가게 물려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딸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다 갈비지 이제 운영을 못할 것 같아 정말요. 갑자기 왜요? 가게 엄청 장사 잘 되잖아요. 이제 엄마랑 아빠가 나이가 들었잖아. 너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예전부터 아빠랑 언제 장사 접을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진짜 힘에 부쳐서 못하겠어. 그래요. 하긴 한평생 쉬지도 못하고 매일 가게 문 열었으니 몸 상할 만도 하죠. 장사가 잘 되긴 하지만 이제 접고 두 분이 오붓하게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사도 잘 돼서 그간 모아둔 돈도 많으시네. 생활비 걱정도 없고요. 물론 저도 앞으로 용돈 더 드릴게요. 아니, 근데 너 혹시 우리 갈비찜 물려받을 생각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단골들도 참 많고 맛있다고 유명해졌는데 그냥 이렇게 접기는 아까워서 말이야. 내가 물려받고 싶다고 하면 내가 장사에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줄 의향은 있단다. 저 보고 닭갈비집을 물려보더라고요. 아니요, 저 싫어요. 저 어릴 때 거기서 일순 부족할 때 가끔 일 도와드렸어요. 근데 진짜 저랑 안 맞아요. 그리고 저 미용실 차인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야 조금씩 단골 생기고 자리 잡혔는데 그만두기는 좀 아쉬워요. 제가 제 미용실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시죠? 하긴 내가 예전부터 음식 전리를 안 받는다고 하긴 했었지. 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벌려받으라고 할 생각은 없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든지 해야겠다네. 쟤는 감사하지만 거절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친정 엄마님, 제가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니 아쉽다고 하셨지만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죠. 그리고 조만간 부동산 가게를 내놔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에게 곧바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일하시기 힘든 것 같아 보였어요. 방금 아버님께서 전체 청과점에서 전화가 왔던 거였어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다는 건 아니시고 단지 나이가 들어서 가게 일이 힘들다고 하시고 이제 그 일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때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가게를 닫고 부동산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맨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당신이 물려받았는데 돈을 벌려고 모이는 대박집인데 나는 음식점은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해요. 미용실을 열심히 하거나 현재 하는 일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남편은 내가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은 걸 의아해하는 눈치를 살펴봤어요. 그러나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
너네 친정집에서 운영하는 닭갈비집이 분다낸다면에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쉬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운영하셨습니다. 이제 쉬실 때도 됐죠? 그럼 내가 그 가게를 물려받아야지. 사돈이 너한테 불려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다면서 왜 그랬어? 남편이 그런 얘기까지 하던가요? 저 지금 미용실 개업해서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는데 굳이 업종 변하고 싶지 않아요. 너 미용실에서 돈 닭갈비집에서 버는 돈이랑 같아. 너희 친정집 닭갈비집 해가지고 작은 건물도 하나 지었다며. 그거 엄청 돈 되는 음식점 아니야? 시어머니는 평소에 우리 부모님과에는 말씀도 안 하시더니 장사가 잘 되어서 건물 올린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긴 한데요. 그게 저희 엄마랑 아빠가 장수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는다고 그만큼 잘 드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아니, 왜 없어? 내가 너희 부모님 피를 물려받았잖아. 자식은 부모 닮는 거야? 너도 아마 내 부모님처럼 장사 아주 잘할 거다. 게다가 레시피는 부모님한테 배우면 되고 솔직히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장사 수완이 뭐가 필요해? 그러지 말고 너희 친정집에 전화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 닭갈비 불려고 싶다 말이야. 제가 음식 장사를 잘할지 모르겠다 말하자 여태껏 한 번도 한 적 없던 제 칭찬까지 하시면서 저를 훈육하신다. 저는 별로 그 가게 욕심이 없어요. 저는 미용실을 더 키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가게는 지방에 있잖아요. 남편 회사도 서울인데 제가 그 가게를 물려받는다면 저는 가게 근처에 따로 집을 사서 지내야 돼요. 그럼 남편이랑 아이랑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래 뭐 어때서? 요즘은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들도 많은데 애는 우리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말고 그냥 너희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어머니,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미 부모님한테도요. 말씀드렸고 아마 지금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을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이랑 계약수도 있고요. 계약을 했으면 파기하면 되지. 그래도 그게 돈이 되는 건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부모님이 한평생 잃고 놓은 가업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물려받아야 사돈 어른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도 내가 안 물려받아서 서운했을 거야. 우선 물려받고 운영은 다른 매더 도서 맡기고 너는 미용실 운영해도 되잖아.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듣는 오한 말투로 저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아쉬워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시댁에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가면 친절한 말투는 물론이고 제 밥그릇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시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늘 말끝에 미용실 일 힘드니 부모님에 물려받고 말씀을 하곤 했어요. 하셨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그냥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다른 식으로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칠순이셔서 남편이랑 칠순 잔치할 장소와 음식들을 알아보고 한 날이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시고는 시어머니가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은근히 슬쩍 닭갈비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엔 내 아버지 칠순은 어디서 할 생각이야? 호텔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잡은 거야? 어머니, 저희도 근사한 호텔에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골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사람들 많이 오셨으면 해서 현대 빌리시면 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립 웨딩홀 같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구립 웨딩홀, 그런 낡아 빠진 데서.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하자고, 아이고. 얼마 전에 내가 친구의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걔네는 블루 호텔에서 하던데. 어머니,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 어머니 칠순은 꼭 더 좋은 곳에서 해드릴게요. 너희가 돈을 많이 어떻게 벌려고? 얘는 월급쟁이가
너는 거 조그만 미용실 하는데 매년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기지 그때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돈 없다고 꼬질꼬질한 데서 하겠지 뭐. 내가 내 부모님 닭갈비집 물려받는 거 아니고서야 내가 호텔에서 최순잔 찰 수 있겠어. 저희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시아버지 칠순 장소를 호텔처럼 근사한 곳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자 제가 닭갈비집을 물려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모님 닭갈비집 물려받지 않는다고요.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던데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말이야. 그런 돈 덩어리로 왜 안 물려받아? 진짜 안 물려받는 거야? 그럼 내 친척 중에 누가 대신 물려받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친척들은 다 자기 벌어먹고 살고 있어서 관심 없어요. 그냥 파실 것 같아요. 에휴, 아까워라. 아무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그럼 차라리 우리 장남한테 물려주시는 건 어떠니? 아주버님이 장사하실 생각이 있으시대요. 거기서 장사하면 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텐데. 하기 싫어도 해야지. 거기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다른 건 장사 안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가게가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다른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서기 좀 위치가 안 좋아요. 얘가 대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너네 부모님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소리지. 레시피까지. 그 하는 일 없고 지금처럼 계속 장사 잘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부모님이 한평생 건네주신 가게를 왜 아주머님께 넘기나요? 그리고 레시피는 또 왜 달라고 하시고요? 음식 좀 운영하고 싶으시면 직접 개발해서 장사를 하셔야죠. 뭐 어때? 우리는 다 가지고 왔느냐? 가족이니까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지. 먼 친척한테 물려준다 셈치고 쉬라고. 사돈한테 한번 연화봐라. 사돈은 너랑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 문 닫는 것보다 낫지? 시어머니, 제가 가게를 안 밀려받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주머님, 가게를 물려주는 건 어떠냐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우리 닭갈비집 결혼 초에 한번 가보시는 그 이후로 관심도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도 한번 물으신 적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쉬우다. 아주머님은 장사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 욕심 나서 그러시는 거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좋게 거절을 했는데 계속 닭갈비집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참다 저도 한 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기분이 나쁘셨던 있다고 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술만 내밀고 계시더군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불편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볼일 다 마치고 시어머니를 댁에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당신이 괜히 우리 집 이야기해서 내가 입장에 난감해졌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엄마랑 전화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거지. 당신이 정사 잘 되는 닭갈비 집을 안 밀려버린다고 했다더라 하면서 말이야. 혹시 당신도 내가 닭갈비집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아, 솔직히 약간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 거기 매출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당신이랑 나랑 한 달에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아깝긴 하지? 설마 당신 일부러 뒤에서 어머니 조종하는 거 아니지? 닭갈비집을 내가 물려받게 하려고 오늘도 당신의 어머니 보고 와서 닭갈비집 이야기하게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엄마가 칠순잔치 이야기 하시길래 오늘 당신이랑 아랍으로 간다고 했더니 같이 가고 싶다고 오신 거야? 하루 종일 진짜 불편해 죽는 줄 알았네. 어머니, 정말 너무 끈적이. 내가 물려받는다니까 아주버님 물려준다고 하시질 않나?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 걸 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냐? 당신의 굴러들어온 돈을 뻥하고 차니까 아까워서 형 이야기까지 하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닭갈비찜 물려받는 거 어때? 미용실 운영하면서 손님 비유말 추는 거나 닭갈비 파는 거나 뭐가 달라. 서비스직이 다 똑같지? 대신 닭갈비집은 돈이라도 왕청 벌잖아. 게다가 힘들면 사람 써서 당신은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개선만 하면 되고 힘들게 맨날 서서 남의 머리 만져지고 푼돈 벌 바에는 그냥 닭갈비집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뭐라고.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미실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제야 겨우 자리 잡고 골생 장사할 만한데 가게를 접으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 왜 고집을? 그냥 극하게 운영하면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알아? 당신이랑 나랑 생각한 것보다 순수에게 훨씬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일 도와줄 테니까. 미용실보다 100배 낫구만. 뭘 그래? 알고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친정집 닭갈비 가게를 물려받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네요. 그리고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게 미련이 있는지 보시자마자 닭갈비집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제가 물려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노선을 변경해서 자주머님에게 물려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 너희 부모님 가게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한번 말씀드려봤어. 그냥 문 닫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지 않던데. 어머님, 저번에 아주버님 가게 물려달라고 했던 거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 신말인 줄 알았는데 남한테 어떻게 본인들 가게를 그냥 물려주겠어요? 라며 친정집에 대한 이야기 말도 안 꺼냈어요. 하지만 그냥 가볍게 하신 말씀이라서 친정집에 대해서는 말도 안 꺼냈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공짜로 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하신 줄 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야. 그때는 내가 말실수를 했다. 그냥 달라고 말해다니야. 돈 주고 사겠다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그래, 사돈댁에 돈 주고 사겠다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가게 간판이랑 레시피랑 다 시댁 사람들이니 가격은 좀 싸기 어떻게 안 되겠어?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 가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질리셔서 닭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찰나에 칠순잔치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저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칠순잔치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남편이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가게를 파셨다,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 우리 엄마가 귀찮게 하니까 거짓말한 거지? 내일 계약서 쓰러가 이미 팔기로 하고 금액도 다 합의받고 진짜 그 가게 정말로 파는 거야? 당신 진짜 멍청하다. 굴러들어온 먹을 그냥 차버렸네. 그냥 좀 물려봤지? 제가 가게가 팔렸다고 말을 하자 저에게 멍청하다고 하면서 말을 좀 지나치다니. 어머니도 자꾸 그 이야기 하셔서 짜증나는데 당신까지 진짜 왜 그래? 내가 집에서 살리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을 살리지도 못하고 밥도 못 차아준다. 돈을 가져오는 그 미용실. 그것보다는 닭갈비집이 100배 낫지? 처음에만 가게 운영하는 방법이랑 레시피 배우고 연습하다가 매니저 두면 되잖아. 닭갈비집 관리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해. 그때도 미용실에 하고 싶으면 관리하면서 미용실 다시 열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식당 관리하면서 미용실을 같이 하냐? 하나 하는 것도 힘드는데 2개씩이나 했어. 이제 다시 말 꺼내지 마. 이미 팔린 거니까. 마찬가지니까 누가 보면 제가 미용실 일을 하느라 집안 살림은 그냥 내 평에 치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짜 나도 당신 덕에 회사 그만두고 팔자 피나 있는데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다.
당신 분명히 조만간 후회한다. 아휴, 진짜 생각이 있는 여편 낸지. 돈 많이 벌면 우리 애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어떻게지 생각만 하냐. 이기적이게 뭐,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으로 먹고 살만 하잖아. 근데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사가 꿈이었는데 겨우 내 이름 걸고 미용실 차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접으라고 돈 때문에 궁이 당신 아직 10대 아니다. 군만 보고 살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삶은 현실이라고, 현실에는 돈이 필요한 거고 말이야. 조용히 좀 해. 당신 옆에서 말 거니까 앞에서 회재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 당신 아버지 칠순 잔치에서도 계속 돈돈거리고 싶어요. 제가 미용실을 차릴 때 옆에서 누구보다 응원해줬던 남편이 저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적절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뭔지 돈 앞에서는 그런 남편도 변하고 말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한마디 했지만 남편은 뭐가 아쉬운지 계속 잔치가 진행되는 내내 옆에서 궁시렁궁시렁거렸죠. 저는 더 이상 대고하기도 귀찮아서 안 들리는 척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정돼 있던 순서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오시더니 제 밥그릇을 빼앗버리시는 게 아니겠. 너한테는 물 한 잔 주는 것도 아깝다. 이거 비싼 거니까 넌 먹지 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이거 다 저희 돈으로 한 거. 모르세요. 내가 마음대로 내 친정집 가기를 바라잖아. 내가 물려받기 싫으면 우리 장남한테 물려주라고 내가 사정사정 했는데도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을 아깐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시라고 어이없게도 저희 친정집 닭갈비집을 팔았다는 게 그 이유였고 저희 부모님 가대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저도 물려받을 생각이 없고 부모님도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으시니 파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돈 되는 가게를 왜 그냥 닫냐 이 말이야. 이 멍청한 것. 미실은 나중에 벌어서 또 열면 되는데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왜 놓쳐. 내가 하기 싫으면 우리 장남한테 주라고. 내 부모한테는 말 한 번 제대로 전하지 않고 심지어 이연전연하며 욕까지 섞어서 저에게 화를 내시고 그 바람에 연회장 있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저희 둘에게 쏠렸다. 칠순 잔치에는 저희 부모님도 축하해준다고 와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사도 듣자 하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까 인사드려서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아시면서 어떻게 남의 딸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 며느리한테 화내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딸이 저희 집에 시집 보내셨으면 이제 저희 집 한 사람인 댁에 있으면 제가 혼낼 수도 있는 거죠. 왜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저희 집안 기강 잡고 있는 거니까 사도는 좀 빠지시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듯이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말을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터이 없는 걸로 트집 잡아서 화를 내니 제가 이렇게 원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가게를 판 걸로 제 딸한테 이렇게 화를 내진 않네. 애가 하도 멍청한 짓거리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고졸이라 그런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몸이 고생한다 말이 있는데 얘를 보니 그게 맞는 말 같네요. 그 사돈댁 닭갈비쯤 물려받아서 사장 소리 들으면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걸 싫다고 해서 가게 문을게 됐으니 제가 오죽 답답하겠어요. 얘가 머리가 나빠서 고조인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분명했어요. 미용사가 꿈이라서 고등학교 때 머리 손질하는 기술 배우고 대학을 가고 바로 미술을 취업한 거고요. 그리고 미용실 하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뭘 더 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부 저희 남달과 말리기 시작했고 시아버님까지 오셔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눈에 희번뜩 하시더니 거기서 대책 없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남의 머리나 만져주면서 손님 비위 맞춰주는 미용사보다 훨씬 편하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안 그래요? 솔직히 사돈도 미용실보다 닭갈비집이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물려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뭐요? 제 한평생 해오던 가게 문 닫게 아쉬워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미용실보다 닭갈비 가게가 운영하기 쉬워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분의 싸움은 점점 더해졌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하나둘 나서서 뜯어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를 향한 시어머니의 막말을 점점 더 두가 지나쳤어요. 나와서 탄탄한 댁이 다니는 제 아들놈이 얘 데려왔을 때 저 엄청 반대했어요. 대학도 못 들어갈 정도의 골비집에 들리면 피곤해진다 말이에요. 근데 하도 좋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만 역시나 편하게 살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돌아가네요. 뭐라고요? 골빈 여자 대학교 안 나오면 다 멍청한 여자인가요? 그러시는 사돈은 나오셨어요. 아까 김서방이 말하는 거요? 들려들은 증언을 본인의 생각과 의견 표현이 있는 문장으로 구분하여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 김서방도 제 딸한테 아주 난리를 치던데. 평소에도 둘이서 제 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아니면 지금 모자가 쌍으로 돈에 눈이 돌아서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아도 욕하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실 텐데. 오늘이야 제가 얘를 혼내는 거 와서 막아주시지만 앞으로 어쩌려고. 당신 딸 앞으로 어떻게 며느리 노릇하게 되는지 두고 봐요. 그동안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집 가서 했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거든. 아주 눈에서 피눈물 날 때까지 괴롭혀 줄 거라니까. 시어머니의 횡포에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이어가시지 못하셨어요. 평소에 저는 친정집 가서 늘 시댁에서 잘해준다고 너무 좋다고만 말해왔던 터라. 친정엄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놀라서 아무 말씀을 못하시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시고 말씀을 멈추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스피커를 켜놓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서 쓰기로 한 윤미 닭갈비집 사장이에요. 제가 조건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가게 이름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매년 상표권에 대한 인센티브 얼마나 주신다고 했죠? 매년 수익의 5% 지급해 드린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5% 그래요? 밀키트나 간편조리 식품 형태로도 판매하신다 했는데 그것도 다 포함일래? 맞아요. 윤미 닭갈비라면 상표가 함께 쓰인 제품 판매 수익의 5%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 모두요. 그럼 수익이 5%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래도 윤미 닭갈비 자체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기 하면 날개 돋친 듯 팔릴 거예요. 가행 좀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시 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가기는 워낙에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작은 빌딩까지 세울 정도였죠. 늘 사람들이 넘쳐 각 미디어에서 맛있는 집으로 소개가 여러 차례 됐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점 사업을 해보자고 예전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음식 맛이 변하고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면 항상 거절을 하셨죠. 근데 이번에 제가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는다 해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까웠다는 겁니다. 돈을 못 써 아까운 게요. 아니라 평생을 바쳐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가게 이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더 이상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네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가게를 운영하기엔 힘이 부족하시고 물려받을 자식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날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 업체였는데 저희 부모님 닭갈비 행정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 개발도 하고 밀키트나 간편 조리식품으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까지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커트로 자신들의 가게 이름을 쓰지 않고 잘 관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회사의 비전을 듣고 괜찮은 곳인 것 같아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시아버지 칠순잔치 다음 날 본사에 방문해서 계약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지에 대해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미리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참석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싫어서 그냥 프랜차이즈 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대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통화 소리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사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너무 흥분을 해서 말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번에만 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희 아이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둘째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사도께서 잘 키우셔서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며느리예요. 사돈을 닮아서 요리도 잘하고 어릴 때 지방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말입니다. 잘 키우있어. 이렇게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했을 텐데 자기 부모한테 힘들다 소리 한마디 못하게 키우는 거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른이라도 상종하지 말라 가르쳤어요. 됐는데 그걸 못 가르쳐서 제 딸이 이런 거지 같은 시댁에서 고생하며 살았나 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주 잘해줍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저희 친정 엄마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친정 엄마는 꼴이 보기 싫으셨는지 저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는 친정 아빠와 함께 시아버지 칠순잔치 연장을 나가셨죠. 저희 친정 엄마가 나가시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갈비찜을 가지고 오시더군요. 둘째야, 배고프지? 이거 얼른 먹어라. 내가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 한옥 불고기를 썼나봐. 고기가 아주 살살고 물이 깊고 진해. 저한테 갑자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아까 갈비찜을 빼앗아 갔을 때랑은 아주 딴판이 노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까 저한테 물 한 잔 주기도 아깝다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비싼 갈비찜을 먹으라고 주시네요. 아들 가져다 주시죠. 왜 저한테 이걸 주시나요? 제가 먹는 게 아깝지도 않으세요? 에휴, 아깝긴 하나도 안 아깝다. 이제 그 닭갈비집 집으로 프랜차이즈 하면 이 돈은 껌값일 텐데 하나도 안 아깝지네. 프랜차이즈에서 번 돈은 제가 갖는 거 아닌데요. 내일 계약,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거라서 저한테는 돈이 1원도 안 들어와요. 지금 당장에야 그렇지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식이라고 너 하나잖아.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다 물려받을 텐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가게 팔았다고 하길래 나는? 그냥 문 닫아준 줄 알고 화냈던 거다. 미안하다. 제가 닭갈비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이 저에게 한 푼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이야기하며 하시더군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멍청이라 그렇죠. 가게를 팔았다고 말했다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그래도 몇 년간 어머니를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돈독이 오르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아들 사랑이 지나친 분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 사랑보다 돈 사랑이 더 크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너네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지? 돈이 많아야 살기 편한 세상이지 않아? 어디 가나 대접해주고 말이 안에 그런 거 같네요. 그 전까지는 돈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어머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방금까지 저희 엄마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시더니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돈 왕창 버는 거 알게 되니까 살살 기시해서 태도가 확 변하지요. 돈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들으시고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한참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볼수록 더 이상 이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저희 엄마 앞에서 저 시집살이 혹독하게 시킨다고 하셨죠. 그럴 일 없어요? 오늘부터 아니니까 저한테 함부로 대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오늘부로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저는 결국 이혼 선포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어? 집에 와서는 늘 잘해준다고 하더니 저 여자 하는 거를 보니 너한테 절대 안 잘해줬을 것 같은데 늘 저런 대접 받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난 내가 이유라는 거 찬성이다. 친정 엄마는 저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혼 생각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제 집을 챙겨다가 친정 엄마가 먹으시는 호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프랜차이즈 계약을 잘 마쳤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를 사랑해서 이혼할 수 없다고. 아닌데 저는 그 모습이 시어머니랑 겹쳐 보였어요. 이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나 보다 싶더군요. 닭갈비집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저를 그렇게 타하니 이제 와서 이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그런 급을 당하면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제가 있는 미실에 찾아와 싹싹 빌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게 해도 제가 마음이 풀리지 않자 친정 부모님한테 같이 찾아가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면 사과를 했어요. 그때 정님이 과언의을 뿌리면서 나가라고 내쫓았다. 결국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 깨달았고 이혼을 받아줬습니다. 지금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친정 엄마가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들지 않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일을 해서 엄마처럼 가기를 크게 키울 거라고 말하고 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 매일같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쳐버렸다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지금은 반대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굴러들어온 복이 뭔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과 하루빨리 인연을 끊게 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다.